안녕하세요.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미국 주식 어도비 시스템즈입니다. 이제 매수 들어가 볼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빠진 이유는 명확하죠. 이 회사는 그 디자이너들 이미지 그림 만들고 뭐 이렇게 편집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편집, 영상 만드는 그 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빠진 이유는 AI 때문이죠. AI 때문에 오르는 기업들이 있고 AI 때문에 힘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때문에 힘든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뭐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미지도 그냥 AI가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영상들 막 돌아다니죠. 그런 것들 AI가 만들어주니 굳이 이 회사에 제품을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지금보다는 향후 미래에 이 회사는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이너라는 편집 디자이너? 그 다음에 영상 편집 디자이너? 영상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직업이 사라질 거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이 사라지면 저야 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뭐 챗GPT를 쓰고 있긴 하지만 챗GPT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대학교 4학년 신입사원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자료 가져와 분석해봐. 보여진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벼운 분석, 그 다음에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뭐 틀 만들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소설 같은 걸 써도 이제 조금씩 도움 받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런 아이디어 어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얘가 또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전개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가끔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뭐에 주로 쓰냐면 맞춤법 글 쓴 거 좀 다듬어 주기 뭐 이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챗GPT를 좀 잘 훈련시키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쓰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챗GPT가 좀 짜증낼 때가 언제냐면 얘가 너무 성실해. 너무 성실해서 내가 이렇게 해줘라고 해서 정했는데 하다 보면은 얘가 지 마음대로 막 바꿔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물어봤던 말들, 내가 넣었던 입력 내용에 따라서 얘가 결과지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받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과도하게 성실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바꿔. 뭔가를 추가하려고 노력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챗GPT를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고요. 그냥 뭐 조금 도움받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 뭐 디자이너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대체할 거다. 모르죠.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근데 이제 이 회사도 고민이 깊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얘네 생각할 때 미래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너무 좋았거든. 너무 좋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이 회사가 뭐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 뭐 클라우드 서비스, 웹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가 본인들이 하나씩 붙여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기업들은 스타일이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도비가 샘 러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도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우리가 원하는 기업을 사겠다. 그것도 비싼 가격에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참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 벤처나 스타트업 하기에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한국 대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필요해. 그러면 스스로 개발하기보다는 뺏기죠.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싹 봐가지고 저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특허 딱 조사해가지고 특허 살짝 피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재를 영입해 오죠.
예, 그동안에 뭐 한국 대기업이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 LG 뭐 이런 회사들이 웬만한 서비스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돈 되겠다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하기 힘든 이유, 그냥 뭐 뺏긴다 뭐 이런 거고, 미국이 참 좋은 이유는 이런 될 만한 회사들은 비싸게 사고 비싸게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이 내용 자체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도비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카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인수하겠다 이런 거는 참 부럽다. 미국 시장이 참 부러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investing.com 프로에 가입하시면 나오는 회사 상태입니다. 회사의 상태 양호.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걱정하는 건 앞에 말했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 적정가치 저평가입니다. 41.76%, 예, 실적 대비 41.76%가 더 올라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술적 분석은 적극 매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investing.com은 내려갈 때 절대 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어디가 마지막 저점인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이 영상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investing.com은 터닝해서 올라가야 이때쯤 매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 이렇게 돌파하는 애, 이럴 때 적극 매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매수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저점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센터민트요.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매수라고 얘기하네요. 38.91% 올라갈 게 있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볼 때는.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뭔다? 얘가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자,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답니다. 네, 뭐 회사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싸네, 나 좀 더 살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어도비는 스스로 AI를 개발하기보다는 샘넛이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기존의 그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추가해서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어도비가 샘너시를 주당 12달러를 주고 사는데 종가 대비 77.7%, 77.5%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이랍니다. 일단 시장에서 좀 비싸지 않냐? 이런 좀 비싸다라는 의견을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비싸게 사야 돼? 근데 미국 기업들 다 그러더라고. 비싸게 사요. 예, 비싸게 이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어도비 입장에서 이거 사가지고 77.7%가 아니고 뭐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팔게 되는 경우에 뭐 200% 300%에 팔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네, 샘러시는 좋은 회사고 실적 나는 회사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나? 왜냐하면 이게 걸려있는 문제가 독점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서비스고, 샘너시는 뭐냐면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뭐 키워드를 넣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검색에 적용할 건지,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맞춰갈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까지 넘어가는 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독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얘를 다시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 회사를 좀 좋게 보는 거죠. 비싸게 사고 만약에 얘가 더 잘 되면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12달러보다는 높게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샘너시는 기업들의 검색 엔진 최적화, 어떤 키워드를 넣을 거냐 뭐 이런 거겠죠. 소셜미디어, 디지털 광고를 지휘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하는 업체다. 자, 설계 개발하는 업체다 라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독점 관련된 부분이 걸린다면
독점보다 뭐가 있냐면, 얘가 서비스를 구글이나 이런데 다른 포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빅테크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걔네들 완전히 어도비에 소속이 돼버리면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걔네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뭐 나오긴 하는데, 어도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잖아요. 얘도 잃고 얘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완전히 넣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 있는 개발하는 인력들을 어도비 내에 이렇게 AI를 접목시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보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피해갈 것 같고, 독점 관련된 부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AI가 없는 그 어도비의 미래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절실하니까 얘를 비싸게 산 걸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 나중에 다시 팔 때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다. 요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계산 다 했을 거예요. 그냥 터무니없이 하진 않거든요. 자, 인수는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도비는 마케터들의 웹사이트 검색,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봇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식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도비 클라우드인가 웹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걸 넣음으로써 이제 고객 충성도를 높이겠다. 그렇다면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도비가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와 지금 현재 이슈,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대에 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얘가 $700까지 갔던 아입니다. 지금 얼마냐면 $324입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고점 대비. 자, 일단 $600를 깨고 내려오면서 쫙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AI 피해 주의 모습입니다. AI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회사가 망한다. 이거는 한국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I를 접목하지 않는 기업들 미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AI를 만들 수 있는 회사냐, 또는 AI를 서비스할 수 있는 회사냐, 또는 AI를 사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나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특히 뭐 건설업체, 그러면 AI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건설업체 중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면 뭐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이제는 뭐가 아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 피해 받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600를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324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잡은 저점은 일단 $300거든요. 라운드 피겨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위에 잡아서 $302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만 아니면 고민할, 지금 환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사기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1차 매수로는 꽤 괜찮은 가격대죠. 아무리 뭐 환율 생각하더라도. 자, 그래서 $302 정도면 1차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요렇게 빠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자, 이게 마지막 저점인 것 같아요. $280예요. 그래서 $302의 1차 매수, $280의 2차 매수, 요렇게 두 번 나눠서 사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434, 여기요. 이평선이 쭉 있어요. 여기 이평선 때문에 아마도 좀 한 번에 뚫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 준다면 꽤 괜찮죠? 꽤 뭐 50%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원금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만 파셔도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그냥 다 파셔도 될 것 같고, 환율만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환율만 비슷하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기 목표가는 $514입니다. 여기까지는 마지막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실 분은 여기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도비 시스템스요. 오랜만에 미국 주식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하락 중에 있고요. 어디가 마지막 저점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2달러가 될지 280달러가 될지 아니면 지금이 저점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두 개에서 대응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434에서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 인수 M&A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434에서 틀고 나올지 아니면 514에서 틀고 나올지 아니면 확 올라갈지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하겠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주식 가져왔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잣대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